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이 있었구나 하는 잊었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언제 나서주실까 기다려온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감사한 결단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용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습니다. 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는데요.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돼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좀 세워드릴까요? 아니요, 불좀 깔아드릴게요. 복귀는 여전히 뭐 안 하신다면서. 그리고 내가 열흘까지 걸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세상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뭐 그런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이게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쌓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국면도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치고 오늘 63빌딩에서 그 9.16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이 대표 그 단식 하는 거 와서 유로도 하고 또 말주도 하고 싶고,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손을 꼭 잡고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되고 또 국면도 좀 달라지고 하고 이제는 또 빨리 기운을 차려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위로와 응원이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엉뚱하게도 이상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문병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출당을 외치며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문병할 당시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르신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 어찌 비난하는가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라면서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는 등 총선 전 친명 비명 간 결합의 계기를 자칫 망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최근 국회로 송부돼 이르면 오는 21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뭉쳐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는 윤석열 독재 검찰공화국의 무지와 무능에 국정 운영을 전면 반박하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에 항거했던 독립투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구나 하는 잠시 잊고 있었던 기억을 소환시켜 격한 감동을 맛보게 해주었는데요. 이런 대통령을 5년 만에 보내고 무지와 무능의 친일 매국노가 그 후임자라는 게 절망스러운 거죠. 이날 통쾌한 한 방이 윤석열의 머리와 가슴에 제대로 박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면에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천 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면 환율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가부도위험지수, 즉 CDS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그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가장 높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프리미엄 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CDS 프리미엄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국가 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 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 국가 중 국가 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가 국방 정책으로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본격적인 개방 통상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 경제도 활기를 띠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경제인 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